안녕하십니까. 영화 보고 와서 그냥 일천한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소마 51, 소마 시네마 막 리뷰입니다. 정말로 제가 무례한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영화를 꽤 재밌게 봤어요. 사실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게 별로 없고, 뭐 작화니 뭐 디테일 이런 거 전문가 너무 많으시고 나무 위키만 뒤져도 디테일한 내용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도 제가 이 스즈메의 문단속이라는 영화가 사실 신카이 마코토의 영화 중에 뭐 너의 이름은 같은 작품이 제일 유명하고 다른 작품들도 대부분 봤습니다만 이 영화가 제일 마음에 닿는 영화더라고요. 저의 경우에. 왜 그런가 하니 이 스즈메의 문단속이 다루고 있는 소재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웠기 때문입니다. 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영화는 그 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일종의 트라우마에 대한 그런 축원, 그리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재난에 대한 그 끊임없는 불안에 대한 그런 어떻게 좀 막고 싶은 그런 안타까움 같은 것이 아주 잘 표현된 판타지 애니메이션이라고 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즈메 문단속, 뭐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작품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영화에 대한 평도 매우 좋은 편인데 일단 무엇보다도 이 영화는 일종의 로드무비입니다. 자, 스즈메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영화의 시작을 이제 돌이켜 보면 이 영화에는 어린 시절의 스즈메로 보이는 아이가 맨 처음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영화의 포스터에도 보면 이 배경이 이제 이 세계잖아요. 별도의 세계라고 하는 세계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영화의 이제 주인공인 스즈메가 어린 시절에 꾸는 꿈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꿈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스즈메가 어린 시절에 갖고 있었던 그런 어머니를 잃었다는 상실되었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언뜻 언급되고 어딘가 모를 만한 그 미지의 공간에서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의 구조는 뭐 너의 이름은 같은 이야기하고도 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비교적 이 스즈메의 문단속은 좀 구체적 사실을 좀 다루고 있는 편이고요. 판타지의 소재를 가지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어쨌든 이 영화에서 시작하자마자 스즈메는 이제 캐릭터 이름을 제가 이게 좀 약한 편인데 이와토 스즈메가 주인공이고 무나카타 소타라고 하는 지금 이 남자가 이제 무나카타 소타예요. 우연히 길을 갖고 있는 잘생긴 걸로 설명이 나옵니다. 잘생긴 설명이 무나카타 소타를 이제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에 이제 어떻게 보면 휘말리게 되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의 근원은 뭐 상징적으로 이 스즈메라고 하는 인물 그 일본어로 참새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일본 문화상으로 어떤 뭐 맥락을 가지고 있는지는 사실은 뭐 제가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스자와 이 무나카타 소타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인물 관계도를 지금 영화사에서 배포한 걸 보고 있는데요. 이와토 스즈메가 제 주인공이죠. 큐슈에 살고 있고요. 그 자기 동네에 다니고 있는데 이 무나카토 소타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문이라는 걸 찾아 떠나요. 자, 일본판 포스터고 뭐 우리나라 국내도 포스터가 소개됐습니다만 문 뒤에서 이 문 속에서 그 일종의 범접할 수 없는 또 일종의 재난이 여기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일종의 판도라의 상자에 같은 문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속에서 이 문을 열려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니고 있는 일종의 폐사라고 이제 영화에서 좀 다른 번역을 쓰는데 한 일본어로 이제 폐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우연히 이 스즈메가 이 문을 열어버리는데 왜냐하면 이 스즈메는 이 너머의 세계가 보이는 아이고 이 너머의 세계 속에 지금 잃어버린 어머니, 그러니까 이 사고로 잃어버린 어머니의 존재를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겸 추억 겸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 영화는 이제 이 문을 열고 동시에 이제 둘이 어떻게든 간에 이제 이 사건에 끼어들게 된 거죠. 스즈메가 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를 갖다가 막아 이제 형상화되어 있는 괴물같이 형상화되어 있어요. 이 재난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래서 일본어로 이름이 좀 다른데 별도의 존재입니다. 요 미미즈라고 불리웁니다. 미미즈라고 불리우는
재난 같은 존재로서 등장할 수 있겠어요. 일본의 미미즈라고 하는 건 지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거대한 검붉은 지렁이 형태의 일종의 재난인 거죠. 이 재난이 지렁이 같은 형태가 위로 하늘로 쏟았다가 땅으로 떨어지면 지진이 버리는 거예요. 영화에서는 그런 식으로 형상화되어 있고 이 사건에 해당되는 스즈메와 그 다음에 주인공인 지금 이 폐사라고 할 수 있는 문학가타 소타만 이 주요 이 해당되는 인물들만 이 사실을 이제 알고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일종의 수호자 가디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스즈메가 이제 이 사건 이 미미즈가 쏟아져 나오게 된 배경도 스즈메가 우연히 무언가를 뽑아버렸기 때문이거든요. 그 뽑아버린 존재가 바로 다이진이라고 불리우는 일종의 뭐 봉인 같은 역할을 하는 수호신인 거예요. 근데 이 수호신이 바로 이제 고양이 형태로 형성이 되는데 원래는 이제 무생물의 형태였다가 뽑혀 나오고 그걸 이제 뽑힌 인물이 스즈메이기 때문에 이 고양이는 스즈메에게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정보를 계속 제공해 주는데 그건 바로 재난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영화는 결국 이제 이 두 인물 소타와 스즈메가 다이진 또 뽑혀져 버린 봉인을 쫓아다니게 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 영화가 흘러가는 흐름이 좀 흥미로운데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드무비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영화는 그 신카이 마코토의 특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영화 자체의 사실적인 그 현실 묘사가 신카이 마코토의 또 특징인데 그래서 이 영화 좀 매우 일본적인 영화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일본의 국토의 절반을 흘러가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스즈메가 살고 있는 거는 일본의 남쪽에 큐슈죠. 이 큐슈 섬의 미야자키 현에 살고 있어요. 남큐슈입니다. 그러니까 큐슈의 남쪽에 살고 있는 미야자키 시에 살고 있는데 그 다이진이라고 하는 이 같이 띄워야지 좀 의미가 있겠네요. 고양이 형태의 신이죠. 원래 봉인이었고 이 신이 움직여서 이 신을 따라서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이동하는 경로가 바로 일본의 여기 밑에 보시면 교토, 도쿄, 이 고베, 오사카, 간사이 지방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혼토라고 하는 뭐 그 지역이죠. 이 섬이 있는데 그리고 이 시코쿠라고 하는 작은 지역이 있어요. 시코쿠의 미야자키에서 이 에이메로 가는 이 지역으로 이제 배를 타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루트가. 에이메로 넘어가게 되고 에이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 에이메가 유명한 지역은 그 귤농사로 유명한 지역이라서 자기 또래의 이제 주인공의 그 도움을 받게 되는데 여기 이제 에이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귤이 보이죠? 그 다음에 이 소녀도 이 친구 도움을 주는 이 친구도 귤 배달을 하다가 하다가 이 일행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봉인이 된 다이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자신 대신 봉인을 해야 될 걸로 일종의 인간이었던 소타를 갖다가 이렇게 만드는데 이 의자 자체도 사실은 좀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각본이 매우 신중하게 쓰여진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주인공인 스즈메가 갖고 있는 애착 의자 같은 건데 이거 엄마의 유품이기도 하거든요. 엄마가 이제 살아생전에 이 스즈메에게 준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인데 다리가 한짝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리가 한짝 떨어져 있는데 이걸 유지하고 있다는 건 소타가 이 안에서 이것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이 열쇠가 이제 그 열려 있는 재난의 문이 열렸을 때 그걸 잠그는 장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소타는 근데 이 안에서 이제 의식을 점점점 물화되면서 의식을 잃어가게 되고 깊은 잠에 자꾸 빠지게 되는 문제를 갖게 되죠.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이야기 속에서 이제 어쨌든 의자가 된 소타와 그 다음에 이제 스즈메가 봉인에서 풀려난 신인 다이지는 이 인형이 고양이가 돼서 온갖 사람들의 귀여움을 받고 있지만
이 다이진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이 다이진이라는 인물, 이 존재가 약간 뭐 밉상, 그러니까 뭔가 통제가 안 되는 뭐 그런 존재예요. 맨날 이제 너 돌아가라고 얘기하면 무리다,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이 다이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 자기에게 생명을 부여한 스즈메에게 일단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런 존재죠. 그 고양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고양이는 자기 의지로 움직인다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이 존재는 고양이화된 신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자기의 역할을 이제 더 이상 이제 좀 봉인된 존재로서의 역할에서 좀 벗어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체자로서 바로 이 인간이었던 인간이었던 남자를 이렇게 의제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쫓아가는데, 그 다음 이제 로드 무비가 시작이 됩니다. 배를 타고서 방금 말씀드렸던 에이메로 가게 되고, 에이메에서도 역시 재난을 하나 맞게 돼요. 미야자키에서 재난이 풀려날 것을 막다가 다시 이제 그런 인연이 시작돼서 에이메로 넘어가서, 이 소녀가 원래 다니던 중학교가 폐가가 되는데, 그 폐가의 학교의 문 자체가 그 형태의 문이 아니라 그 학교 자체가 바로 이제 그런 봉인이 된 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루트는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여기서 에이메에서 이어져서 고베로 넘어가게 됩니다. 고베도 1980년대에 대지진이 있었던 지역이고요. 고베 대지진이고요. 효고현 남부 지진이라고 해서 1995년에 약 6천 명의 사망자 나왔던 대형 지진이 났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1995년이군요. 그러니까 헤이세이 시대에 일어난 그런 시대의 지진이고요. 그래서 이 지진도 역시 인상적이었던 지역이었고, 그런 이유 때문인지 루트를 주요 사건이 이제 이 소녀의 주인공인 스즈메가 이 고베를 이 에이메에서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고베로 넘어가는 사람의 차량을 타고 고베에서 잠시 이제 또 머물면서 이제 우정을 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일본의 어쨌든 재난의 역사를 관통하는 주요 지점들을 지나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야자키 남큐슈 지방에서 이쪽에 뭐 지진대가 많이 있다는 걸로 대략 들은 것 같아요. 일본 해안 아래쪽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바다 쪽 아래쪽이요. 그 다음에 이쪽에 에이메를 건너서 고베를 갑니다. 자, 고베를 간 다음에 이제 다시 이 사람들과 만나고 이제 물건도 하나씩 선물을 받거든요. 이 소녀가 스즈메가 옷을 선물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베에서는 모자를 선물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관계 그냥 만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선물을 하나씩 주고면서, 이마베 치카라는 얘는 이제 에이메에 살고 있는데 얘가 이제 선물도 주고, 나노야마 루비라고 하는 여성, 스낵바를 운영하는 여성인데 이 여성이 도움을 주고 또 이 스즈메에게 모자를 줍니다. 야, 그러면서 또 이제 건너가고, 세리자와 토모야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도쿄에서 만난 친구인데, 원래 소타가 도쿄에서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스즈메의 의자가 돼버리는 바람에 이제 또 여행이 이어지게 되고, 이제 다시 이제 이 다이진을 쫓아서 도쿄로 올라오게 되죠. 자, 도쿄의 경우도 일본 역사사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동경 대지진이 있었죠. 일본에서 관동 대지진이 있었죠. 관동 대지진은 뭐 우리 민족사에도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었고, 1923년에 다이쇼 관동 대지진으로 인해서 일본의 그 민간인들에서 학살당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 약 10만 명 이상이 사망된 그런 대형 지진이었습니다. 20세기 초반에 23년도에 그런 사건을 이제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 말하자면 도쿄에서의 대지진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결국은 이 스즈메 일행의 활약으로 이것을 또 막아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 여정이 계속 이어지는데, 어디를 결국 향해서 가냐면 스즈메가 원래 살고 있는 고향을 향해서 가서 그 문을 열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영화의 등장인물의 루트를 보면 세리자 주인공인 소타의
스승격인 할아버지가 등장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그 얘기를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다이진에게 인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으로서의 존재로. 그러니까 수호신이죠. 재난을 막아주는 일종의 봉인의 역할을 하는 그런 신의 역할을 하는 존재인데, 그 역할의 정체도 이 무나카타 히치지로라고 하는 소타의 할아버지에 의해서 밝혀집니다. 그래서 이 소타가 결국은 봉인이 됨으로 인해서 100만 명의 목숨을 구했다는 얘기도 이 무나카타 히치지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주술적이고 판타지의 영역, 판타지 애니메이션의 영역이니까 일종의 그 설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사실은 뭐 그런 일본인들의 심리 속에 갖고 있는 그 재난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들의 모습들 같은 것들을 일종의 형상화해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무나카타 소타의 친구인 세리자와 토모야라고 하는 친구가 등장을 하는데, 굉장히 오래된 부카티 스포츠카를 타고 이 일행이 되는 이와토 스즈메와 그의 이모, 이 지금 현재 돌보주고 있는 이를 태우고서 이와토 스즈메가 원래 태어나셨던 그 어머니를 잃은 고향인 미야기현을 향해서 달려가거든요. 이 사람의 존재도 사실 좀 흥미로운 게, 말하자면 세리자와라고 하는 인물 자체도 결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리자와라는 이름이 뭐 우연히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고질라의 세리자와 박사를 또 연상시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오마주가 아닐까? 그러니까 고질라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고질라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일본이 겪었던 재난에 대한 구체적 물질 형성화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형상화에 대한 오마주 같은, 물론 이 사람이 특별하게 무슨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도움을 주는 그런 인물로 등장한다는 거고, 도쿄에서 다시 이들이 이동하는 코스는 후쿠시마현을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진을 잠깐 만나는데 그 장소가 후쿠시마현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다시 미야기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야기인 거죠. 자기의 고향이었던. 거기서 이제 그 문을 열고서 이 영화의 대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자, 스즈메의 문단속이란 영화는 문단속이 상징하고 문을 닫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문을 닫는다라는 건 결국은 이 일본에 닥치고 있는 재난을 갖다가 이제 봉인한다 이런 얘기기도 하고요. 이 문이라고 하는 건 이 세계, 즉 시공간을 초월하고 있는 일종의 죽은 자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우리 재난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이 존재 미미야라고 하는 이 지렁이의 형태의 이 재난은 결국 지진이라든가 일본을 덮치고 있는 이제 각종 상태거든요.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후반부에 세리자와가 운전해서 가는 차야, 낡은 부가티 자동차에서 흘러나온 노래들 다 80년대 쇼와 시대의 노래들입니다. 그 쇼와 시대의 노래들 중에서 뭐 마치다 세이코의 노래들도 있고요. 뭐 다양한 노래들이 흘러나오는데 대부분 쇼와 시대에는 일본에서도 태평생대로 불렸던 버블 시대 이전의 시대고, 좀 뒤져보니까 대형 지진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시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대를 축원하는 듯한 느낌의 이 음악 배경이거든요. 원래 레드윈프스가 이제 너의 이름은 같은 경우도 이 영화의 주제가를 물론 레드윈프스가 또 부르는데, 일본의 이제 락 밴드죠. 레드윈프스가 부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음악들이 이제 다른 곳에서 사용됐던 음악들이 사용되고,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나오는 음악들은 다 80년대 쇼와 시대 음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대부분의 이유인데, 결국은 이제 그런 화평했던 평화로운 재난이 일어나지 않았던 시대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 주인공들은 결국 폐허를 쫓아다니면서 이 문을 닫고 다닌다는 설정을 계속 가지고, 문단속을 한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고, 이 이와토 스즈메는 자신의 실수, 그러니까 자신이 우연히 범한 실수로 인해서 소타가 이 봉인이 된 일종의 무생물의 형태로 변화되는 것을 갖다 어떻게든 회복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결국은 스즈메는. 근데 그것은 결국 자신이 상실해버렸던 부모에 대한 트라우마와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슬픔의 근원을 찾아서 가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예, 이 세계는 결국 자신이 이 세계는 시공간을 초월한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즈메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 이 세계 속에서 자신과 다시 만나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약간 이건 영화에서 구현되는 형태로 되면 뭐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상상이 되실 것 같은데, 결국 이 영화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이 그 깊은 트라우마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상처를 또 극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는 그런 축원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화는 우연히 벌어진 그 재난의 광범위한 문제들이 다시 원위치 되어 가는 그런 그것을 통해서 일상을 되찾는 이야기로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너의 이름은 같은 작품이 주었던 좀 로맨틱한 무드의 성격이 없는 건 아닌데 아마도 좀 더 일본적인 색채, 일본의 문화적 배경, 역사적 배경, 재난이라고 하는 배경들이 더 많이 수용되어 있는 영화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영화의 구성 자체가 액션 판타지라기보다는 일종의 로드 무비에 가깝고 그 로드의 그 길의 여정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일본을 꿰뚫고 있는 일본이라고 하는 사회를 꿰뚫고 있는 재난에 대한 끊임없는 불안감이거든요. 그 불안의 원천에는 이제 바로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동일본 대진이라고 하는 큰 사건이 있었던 거죠. 주인공 스즈메는 미야기현에서 그냥 평범하게 하루를 살고 있었을 뿐인데 그의 어머니를 잃게 됩니다. 그의 그의 어머니를 찾아 헤매고 스즈메는 그 어머니를 결국 잃어버린 기억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부정한 세계를 갖다가 이 잃어버린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의자가 돼서 또는 그 재난을 맞게 되는 일종의 봉인이 되어버린 이 남자 주인공을 찾기 위해서 다시 자신이 떠나왔었던 엄마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는 그 공간으로 돌아갔을 때 결국 그런 자신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로부터 해방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당연히 애니메이션적인 설정이고 신카이 마코토가 얘기했던 뭐 이전 작들에서 나왔던 판타지한 설정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것이 이 작품의 또 뛰어난 매력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일본 사회를 꿰뚫고 있었던 그런 이런 고통의 감정들에 대한 일종의 뭐 제의라고 할까요? 그런 축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슬픔에 대한 뭐 극복하고자 하는 어떻게든지 좀 간절하게 막고자 하는 그런 정서가 매우 깊게 배어 있는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하게 신카이 마코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배경 설정 디테일하고 아주 정밀한 묘사는 여전히 살아 있고요. 그 속에서 이 이야기 제가 특히 감동했던 부분들은 그 속에서 이 평범한 사람들이 삶을 유지하기 힘든 그 평범한 삶 속에 불어닥친 그 불행이라고 할 수 있는 재난에 대한 그런 좀 막음에 대한 이런 불안감에 대해서 해방되고자 하는 그런 정서들이 아주 잘 녹아 있는 작품인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보다는 특히 뭐 제일 일본인들이 제일 이 작품에 대한 애정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동아시아인들이 갖고 있는 좀 정서들과 또 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인터내셔널한 느낌은 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뭐 솔직하게 일본 사람이 일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근원적인 트라우마를 잘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또 그것을 또 보편적인 언어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뭐 굉장히 매력적인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애니메이션적인 전문적인 부분들까지는 별로 제가 할 말이 없을 것 같고요. 영화의 구성 자체가 뭐 좀 혼돈스럽게 말한 것 같아요. 그냥 보지도 않는 분들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늘어놓으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결국은 이 스즈메라고 하는 주인공 자체가 동호쿠 대지진, 동일본 대지진에 자신의 엄마를 잃었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작품이고요. 사실 현대 일본의 최근 들어서 나온 작품들 중에서 괜찮은 작품들은 그런 상실, 동일본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한 그런 깊은 상실의 감정들을 어떻게 형성하느냐의 문제가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묘사를 아주 애니메이션의 영역에서 매우 뛰어나게 풀어낸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그냥 아저씨가 애니메이션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저씨가 이 작품의 그 보고서 와서 남기는 리뷰니까요. 좋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소마 시네마의 소마 50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